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인이 물을 때 합병에서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합쳤을 때 그 합병을 허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혈액형 수혈을 하죠. 그죠? 그럼 수혈을 할 때 혈액형이 같아야 수혈이 되느냐 다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동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해만 해두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병이 돼요.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가 갑이다, 같아야 합병이 됩니다. 자, 이 토지의 지목이 같아야 되죠.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전이다, 같아야 돼요. 근데 하나의 토지는 전이고 하나의 토지는 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는 500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500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600분의 1이다. 그럼 축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번 부여 지역은 동과 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삼성동이에요. 그럼 여기도 삼성동이 돼야 됩니다. 노련동. 삼성동과 노련동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여부죠. 여기 등기된 토지입니다. 등기된 토지입니다. 같아야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됐다, 여기는 안 됐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지분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2분의 1,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2분의 2 지분이 같았을 때 합병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자가 동일했을 때 합병할 수 있다, 가볍게 넘기고, 자, 시험에 만들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권리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지적에서도 낼 수 있고 등기에서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합병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소유권은 건들 게 없죠. 소유권,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자, 부동산 일부입니다. 부동산 일부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합병이 안 돼요. 예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합병하기 전입니다. 전. 그럼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합병하기 전에 100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100번지에 전세가 있다는 거는 1필지 전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병을 해버렸어요. 하면 한 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세는 요것만 침이 되잖아요. 즉 합병하기 전에는 전부였는데 합병을 해버리니까 일부가 되었잖아요. 일부의 전세가 되죠. 그러면 합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합병하기 전입니다. 자,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1필지 전부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합쳐버리면 한 개가 됐죠. 합병을 해버리니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는 등기 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딱 나오면 있잖아요. 꼭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다. 이래 이해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 한 칸에 전세 되잖아요. 방 한 칸에 임대차 되잖아요. 이게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임차권이 된다면. 그 다음에 방 한 칸, 이건 토지죠, 그죠?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됩니다. 성역지, 지상권, 토지의 일부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해보면은,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돼요. 방 한 칸만 압류, 감류, 가처분 들어올 수 있냐? 그거는 안 돼요. 방 한 칸만 가등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글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 할 때, 자, 이렇게 배웠어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 말하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저당권이라는 말하고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말하고는 표현이 틀리는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보세요. 자, 보세요. 5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요. 5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10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물을 제공해야 돼요. 그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요. 5억짜리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담보로 제공합니다. 같이 담보로 제공하니까 일자가 같아, 접수번호가 같아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 돈 못 갚았어요.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경매 들어갈 때는 이 두 토지가 같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토지가 같이 경매 들어가나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줍니다. 그럼 정리를 할 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 안 됩니다.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등기법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의 권리 관계를 공부한 후에 한 번 더 들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